데이터 가공 매크로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으로 이동합니다.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에서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에 모듈을 더블 클릭하면 모듈 1이 보이고 모듈 1을 더블 클릭하면 코드 창이 화면에 보입니다. 자, 이 코드 창에 기록되어 있는 코드 중에 데이터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크로 기록할 때 입력했던 매크로 이름이죠. 그 밑에 나오는 주성문은 모두 필요 없어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지 A1부터 마지막 셀렉트까지는 키보드와 마우스의 조작인데 각각의 문장이 어떤 기능인지 내가 매크로 기록에서 실행했던 그 동작들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위에 나오는 6줄의 문장은 A1, B1, C1에 각각 날짜, 온도, 습도를 입력하는 그 문장들입니다. 자, 이때 셀렉트하고 액티브 셀은 줄여서 삭제를 하고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죠. 앞서 했던 코드 편집하고 동일합니다. 포뮬러 R1C1은 수식을 입력을 하되 로우 1, 컬럼 1의 방식으로 입력하는 그런 속성인데 자동 매크로는 숫자를 대입하든 문자를 대입하든 항상 포뮬러 R1C1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코드가 만들어진답니다. 실제 업무에 쓸 때는 이 속성보다는 value 속성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변경을 해도 되고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컬럼 AR.select예요. AR 전체를 선택하는 문장입니다. AR 전체를 선택한 이유는 텍스트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있는 요 하나의 문장이 텍스트 나누기인데 워낙 문장이 길다 보니까 두 줄로 줄바꿈이 됐습니다. 텍스트 나누는 메서드 하위 내용이 이렇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대화 상자에 의해서 기록되는 문장들은 대화 상자의 화면과 연결시키면 좋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수, 텍스트 나누기의 첫 인수입니다.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대상에 해당하는 옵션입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한 후 그 결과를 어느 셀부터 표시를 하면 될까요? 그게 바로 3단계에 있는 대상이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갔고 두 번째 데이터 타입은 첫 번째 대화 상자에서 구분교로 분리할 것인가 너비가 일정함으로 구분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인수입니다. 세 번째 인수가 제일 중요한데 필드 인포라고 하는 인수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정보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로 첫 번째 있는 숫자 0은 시작 위치, 맨 눈금을 봤을 때 맨 앞쪽에 있는 여기 0부터 시작을 할 거다. 데이터 형식은 뭐냐? 두 번째 1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형식입니다. 1번이 1번, 그 다음에 텍스트가 2번, 날짜가 3, 4, 5, 6, 7, 8까지 나오고요. 열 가져오지 않으면 9번 이렇게 데이터 서식이 뒤에 있는 번호로 나온답니다. 어디서부터 열을 시작을 할 거며 데이터 형식이 뭔지를 동시에 설정하는 게 바로 필드 인포예요. 첫 번째 어레이는 0부터 맨 앞쪽부터 시작을 하되 1번으로 놓고 두 번째 열은 10바이트부터 시작을 하되 9번 10가지 오지 않음으로 설정을 해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옵션은 무시해도 괜찮은데 고급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음수일 경우 마이너스 표시에 이 부분이 마지막 인수에 대한 항목이랍니다.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남아있는 요거는 A열의 열 너비를 자동 맞추고 그 자동 맞춤에 의해서 범위 선택되어 있는 거를 A1을 클릭함으로써 해제를 해줍니다. 자동 매크로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내가 했던 동작하고 연결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기록된 매크로가 한 번 실행할 때마다 한 시트가 정리가 됩니다. 모든 시트를 다니면서 매 시트마다 실행할 수는 없고 이것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시트 개수가 있는 만큼. 자, 반복문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반복문은 자동 매크로 기록을 할 수가 없고 직접 코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낯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반복문 중에 우리는 포이치문을 사용을 할 건데 엑셀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반복문입니다.
어떠한 변수 안에 내가 반복할 개체를 모두 대입을 하고 그 개체의 개수만큼 반복해 주는 게 포이치문입니다. 형식은 포이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은 내가 한글이든 영어든 지어주고 in 다음에 변수에 대입할 개체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 range A1 콜론 A10 하게 되면 20개의 셀이 되죠. 20개의 셀을 변수명에다가 대입을 한 후 그리고 next 전에 나오는 요 반복문이 변수명에 들어간 개수만큼 반복이 돼서 20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반복입니다. 현재 이 파일에 있는 모든 시트, 워크시트를 들어가면 모든 시트입니다. 이것을 변수 안에 넣고 현재 변수에 들어가는 시트의 개수만큼 실행문을 반복을 해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거죠. 시트의 개수가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모두 반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요. 프로그램 코드를 짤막하게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리고 반복문까지 추가해서 완벽하게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코드 중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셀렉트하고 액티브 셀 삭제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되죠. 지우고 그 다음 레인지 B1에도 셀렉트와 액티브 셀 삭제. 네, 구분기호가 빠지면 이렇게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C1도 셀렉트와 액티브 셀 삭제. 자, 이 부분이 날짜, 온도, 습도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주석문을 표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날짜, 온도, 작은 따옴표를 찍고 날짜, 온도, 습도를 각 셀에 대입. 이것은 머리글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나누기를 합니다. 텍스트 나누기 하기 위해서 AR 전체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셀렉트가 있고 셀렉션이 있는데 합치면 텍스트 나누기가 하나의 문장으로 됩니다. 컬럼스, 텍스트 나누기의 마지막 인수까지. 이 문장은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길어서 한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줄바꿈을 엔터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한 칸 띄우고 언더바를 입력하면 이게 줄바꿈의 역할입니다. 즉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줄만 바꾼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들은 이거는 텍스트 나누기. AR 텍스트 나누기 실행. 자, 마지막으로 AR 전체를 선택을 해서 AR 전체 선택은 하지 않고 AR 전체의 열너비를 조정을 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셀렉트는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위쪽에서 셀렉트가 지워졌기 때문에 범위 해제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이 문장은 AR의 열너비 자동 맞춤. 이렇게 간략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이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얼마만큼 시트가 있는 만큼 전체가 모두 반복이 돼야 되니까 이 실행문들을 반복문으로 감싸줍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합니다. 맨 위쪽에 시트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짓겠습니다. 시트 is 워크시트. 각 시트를 저장할 변수 선언. 반복문 시작합니다. 포이치 시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현재 워크시트를 모두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 시작입니다. 현재 파일에 모든 시트 변수에 대입. 이거를 얼만큼 반복하느냐? 밑에 있는 반복문 모두 next. 여기가 반복문의 끝입니다. 반복문의 시작, 여는 가로, 반복문의 종료, 닫는 가로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문에는 특정한 시트에서 실행하라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 시트에서 항상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하고자 하는 이 시트를 셀렉트를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시트 변수에 대입된 그 시트를 선택해 주세요. 작업할 시트를 선택합니다. 수정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로 이동을 해서 앞에 3, 4개 시트는 단축키에 의해서 실행이 됐지만 뒤쪽에 있는 시트들은 아직 로우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자, 맨 앞쪽 시트를 선택을 해서 이 시트에서 매크로
단축키로 실행해도 괜찮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시트를 하나씩 다니면서 실행이 됐습니다. 너무 빠르게 동작이 돼서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죠. 마지막 시트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 각 시트를 보면 편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우 데이터 편집하는 작업이 반복이 된다면 동일한 동작이라고 할 경우 자동 매크로로 기록을 해서 그 매크로 한 번 실행으로 모든 걸 다 빠르게 실행할 수 있으면 업무가 훨씬 빨라지겠죠. 자, 다음 강좌에서는 절대 참조가 아닌 상대 참조를 기록해서 로우 데이터를 편집하는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